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장투자의 신 이혜라입니다. 화요일장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오늘이 절기상 단오라고 하는데요. 이제 5월도 단 하루 거래일 정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해보면 좋을까요? 명장투자의 신과 오늘 화요일 밤 함께 보내시면서 내일장 준비 탄탄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법 강의와 함께 종목 상담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투자에 대한 정보들 전해드릴 텐데요.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께서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된다는 것도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만나보실 전문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명장 투자의 신, 오늘의 수익 전략가는 암행어사 이상민 전문가입니다. 대표 시스템은 태평성대 시스템인데요. 태평성대 라인과 마페 검색식으로 극대화된 수익 달성.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명장 투자의 신과 함께할 전문가, 암행어사 이상민 전문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내일도 뵙고, 네. 오늘도 뵙고 참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안경 끼고 나오셨네요. 예, 다른 이미지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암행어사 이상민 전문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안경을 쓰고 나왔는데, 뭔가 좀 이제 변화된 느낌을 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안경을 쓰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암행어사 전문가가 좀 눈이 나쁘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네, 그냥 이렇게 좀 변화된 이미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안경을 쓰고 왔다. 재차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장도 좀 좋았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 좀 보면 간만에 이렇게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지금까지 쭉 좋았던 코스피 시장이 앞으로 좀 뭔가 변곡점에 들어섰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이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오늘은 그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잠시 앞에 한 다음에 특징주 두 종목 정도 간단히 보고 그리고 또 종목 상담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정리와 함께 특징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탄탄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명장 투자의 신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오늘도 여러분께서 명장 투자의 신을 조금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 사이트에 명장 투자의 신을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의 검색 결과가 뜰 텐데요. 그중에 가장 위쪽에 사이트 파워 링크 부분을 누르고 들어오시면 보고 계시는 만세 타임이라고 써져 있는 홈페이지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먼저 문자 종목 상담 게시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시간을 확보해 주실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제 한 8종목 정도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아마 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오늘도 많을 테죠. 1577-5753번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도 자세한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 많이 지금부터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조금만 아래로 내려보면요. 이 빨간색 상자 안에 암행어사 이상민 전문가 사진 잘 보이실 겁니다. 잠시 후 8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명장 투자의 신 TV 방송이 끝난 이후 8시부터 바로 진행이 되니까요. 이쪽 오셔서 관심
관심주도 받아가시고 궁금하신 부분들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보기 버튼이 현재도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요. 이쪽 누르셔서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오른쪽을 보시면 실시간 오픈 채팅 공간이 마련된 점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입장 버튼 누르시죠. 이 누르시면요. 이 24시간 종목 상담과 함께 자유롭게 여러분께서 대화도 가능한 공간이니까요. 오셔서 많은 내용 허심탄회하게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게시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굉장히 많은 글들 올려주고 계신데 가장 위쪽에 위치해 있는 민병훈 님께서 올려주신 검색식 최고라는 제목의 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어제자 온라인 무료 봉상에서 알려주신 검색기에 오늘 코맥스, SK증권 둘 다 떴네요. 자, 상한가를 오늘 장에서 기록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코맥스는 9%대 떠서 잡았고 보면 검색식이 하루에 한 종목은 거의 상한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글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시청자 게시판도 오늘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그럼 암행어사 이상민 전문가와 함께 시장 정리 그리고 특징주 정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가 온라인 무료 강연회에서 알려드린 검색식으로 이렇게 상한가를 달성하셨다고 했는데 일단 먼저 축하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항상 제가 본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항상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일 미국에서는 그렇게 시장이 열리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소 좀 한산한 흐름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장 초반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나 이렇게 좀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좀 매도세가 좀 강해지면서 시장이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만에 코스피 시장에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요. 그와 반대로 좀 코스닥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좀 흐름이 좋았다. 외국인이 좀 이렇게 매수를 해주면서 이렇게 좀 살짝 좀 얼어있던 코스닥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되찾는 무려 한 1%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글로벌 좀 증시 쪽을 보면 일단 이탈리아가 좀 조기 총선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전일자 같은 경우에는 좀 이탈리아 시장 자체가 좀 급락이 나왔는데 그런 급락 자체는 좀 다른 그 나라에 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다소 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좀 외국인들이 좀 어떻게 외국인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올 것이냐, 어떤 식으로 수급이 좀 쏠릴 것이냐, 그런 걸 좀 파악해야 된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조업 지수가 다소 둔화될 거란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시장이나 또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딱히 상승 모멘텀이 좀 이제 좀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익 매물 구간이 이제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이슈화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상승해 줬는데 과연 6월 달은 기술적 조정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더 상승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6월 가봐야 알겠지만 오늘 이렇게 제가 시장 차트를 보면서 한번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차트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자, 현재 코스피의 주봉상의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의 주봉상의 흐름을 보면, 자, 상당히 지금 정배열을 만들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현재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이나 선진국 쪽으로 흘러 들어가다가 이제는 이머징 국가나 한국이나 유럽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이상하게 조금 한국 쪽으로 좀 자금이 좀 많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런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생각보다 외국인들 봤을 때는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1분기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실적 기대치가 많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죠. 자, 그런데 이제는 조금 이 글로벌 시장 자체가 이제 좀
이렇게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되면서 이제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음봉을 만들면서 이제 6월 달에 기술적 조정이 나올 수 있나 없나, 이런 거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하락 정도는 크게 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앞으로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좀 실적 기대치가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반도체 장비주나 이런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도 계속 좋아지고요. 그리고 대형주들이죠.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들도 좀 이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뉴스에 보면 어떤 뉴스가 있었죠? 이제 반도체를 더 크게 양산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분명히 코스닥이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나올 것이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크게 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코스피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외국인이죠. 우리가 6월 달에 대응을 할 때는 최대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외국인 수급을 보고 다시 매수를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코스닥 시장을 보면 이거는 일봉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태평성대 라인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거의 5개월 이상 이 태평성대 라인이죠. 635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의 이 변곡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 635포인트예요. 자, 이 구간을 이탈을 하느냐 마느냐가 이게 좀 관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 시장도 지속적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먼저 내리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기술적 지표로 차트로 한번 분석을 해봤을 때, 제가 저점을 들어 올리는 쌍바닥이 나오면 좀 괜찮은 좋은 패턴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저항대 구간이 있습니다. 지수의 저항대 구간이 있는데 650포인트가 지금 현재 주봉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지수의 저항대입니다. 자, 만약에 시장의 흐름이 좋아서 650포인트를 돌파를 해줬을 때, 최소 660포인트까지는 상방으로 열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된다면 분명히 좋은 흐름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투자 자체를 좀 줄여야 된다.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자금을 좀 늘려나간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돈을 쓰는 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끼듯이, 제가 봤을 때 지금 코스닥 시장이나 코스피 시장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지속적으로 나올 때 매수를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여기까지 보고요. 특징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맥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맥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왜 오늘 급등을 했는가? 먼저 이유를 알아봐야 되겠죠. 삼성전자와 함께 IoT 시장용 기기를 개발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 코맥스라는 종목이 제가 온라인 무료 강연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검색식 알려드렸던 그 검색식에서 오늘 상한가가 포착이 됐습니다. 자, 언제 포착이 됐냐 보시면, 이 구간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할 때,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급등을 할 때, 이 구간에서 포착이 됐어요. 이 구간에서 포착이 됐는데, 제가 1강 때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삼각 수렴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코맥스라는 종목이 완벽하게 삼각 수렴대에 딱 맞아떨어지는 종목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번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라고 했죠. 제가. 자, 고점과 고점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뭐라고 했죠? 자, 거래량 캔들이죠. 네, 거래량 캔들이 거래량 이평선을 전부 뚫어주는 캔들의 매수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전부 뚫어줄 때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안 뚫었죠? 자, 이 캔들에서 충분히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뭐 적어도 뭐 1분의 시간이 있었는데, 자, 거의 뭐 2분의 시간이 있었는데, 빠른 데이 트레이딩을 하신 분, 그리고 또 스캘핑 매매를 하신 분들은 2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맥스란 종목은 이 삼각 수렴대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장중에 거의 뭐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네. 최소 검색식을 보고 매매를 했으면 못 먹어도 한 20%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이 더 있죠. 뭐 SK증권인데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SK증권이 자 뭐 SK에서 좀 지분을 매각한다는 이렇게 설이 나돌면서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보면 기관 쪽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를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보시면 기관 쪽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무려 뭐 30만 주 정도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인데, 자, 이 구간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음 날에도 이렇게 분명히 데이 트레이딩으로 SK증권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설거지 파동과 그리고 설거지 파동 아닌 것을 좀 걸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금일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죠. 금일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는데, 자, 어제만큼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만약에 음봉을 때리거나 아니면 더 상승을 한다. 그런 상승하면서 좀 윗꼬리를 달아준다. 그러면 최대한 빠르게 정리를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한번 이렇게 급등해주겠다라는 신호를 몇 번 보냈어요. 제가 온라인 무료 강연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태평성대 라인을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안착을 하잖아요. 자, 두 번의 지지가 나오면, 자, 이거 한 번, 자, 여기 두 번 이렇게 지지가 나온다면, 이렇게 우상향 추세가 나오는 패턴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SK증권은 제가 온라인 강연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좋다고 했던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에 많이 매수하신 분들 좀 축하드리겠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시장 정리와 함께 이상민 전문가의 마페 검색식을 통해서 포착이 됐던 두 종목 SK증권과 코맥스 오늘장에서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이 마페 검색식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자주 쓰시는 검색 사이트에 명장투자의 신을 검색을 하시면요, 여러 가지 검색 결과가 뜰 텐데요. 그중 가장 위쪽에 사이트 부분을 누르고 들어오시면 보고 계시는 만세 타임이라고 써져 있는 홈페이지 화면이 뜰 겁니다. 화면을 지금 메인 화면에서 조금 아래로 내린 상태이고요. 빨간색 상자 안에 방송 보기 버튼이 현재도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이쪽 누르시면 잠시 후 8시부터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오셔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여러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문자 종목 상담 시간이 많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가급적 많은 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7-5753번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현재까지 들어온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651님께서 LG전자를 69,900원에 20% 가지고 계신다고 보내주셨고요. 매도가 알고 싶네요 라는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0396님께서 미연화학을 진단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매수가는 82,000원, 비중은 4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8471님께서 방송 잘 보고 있다면서 오늘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남겨주셨고요. 이어서 9553님께서
3664님께서 현대위아를 71,200원에 50%입니다. 꼭 좀 상담 부탁합니다. 라는 문자 내용도 보입니다. 메디아나 13,100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8471님의 문자도 보이고 있고요. 현대위아 앞서 설명을 해드렸었죠. 8472님께서 언제나 좋은 방송 감사하다라고 감사에 대한 메시지 보냈습니다. 2371님께서는 바른전자를 가지고 계신데요. 2120원에 비중 30% 그리고 솔트웍스도 추가적으로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많이 다뤄들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5,080원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손절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신다고 남겨주셨고요. 이어서 9907님께서는 서울전자통신을 1975원에 25% 그리고 2371님 역시나 또 방송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내용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3603님께서 옵트론텍을 7,550원에 25% 정도 매수를 하고 나서 계속 하락 중입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대응 전략 꼭 부탁합니다. 남겨주셨고요. 9113님께서 남아토건을 총리 테마로 엮으려고 하는데 매도가 부탁한다 라면서 평단가는 9,080원 선에서 잡으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어제장에서도 들어왔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7368님께서 역시나 항상 꾸준하게 어사님 덕분에 수익금 잘 챙기고 있다면서 행복하네요. 이런 메시지 남겨주셨네요. 자, 이렇게 들어온 문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게 좀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부터 먼저 진단을 해볼까요? 오늘도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상당히 좀 이렇게 다 받을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 방송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무료 강연에 오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이렇게 좀 종목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온라인 무료 강연에 좀 참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11시인가요? 11시에 또 이렇게 방송이 또 재방송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방송을 보고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주신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의 오늘 보니까 11시를 넘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많던데 그때는 재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방송 말고 이 온라인 무료 강연에는 계속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종목들을 올려놓으시면 제가 봐드리고 제가 상담을 이렇게 직접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글 형식으로 이렇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11시나 10시에 이렇게 방송을 보신 분들도 이렇게 온라인 무료 강연에 열려 있으니까 꼭 참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눈에 띄는 종목 있는데 솔트웍스나 이런 종목들은 제가 빠르게 정리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평단이 5,000원대 이상이니까 이거는 좀 무리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 사인 드리겠고요. 자, 서울전자통신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전자통신인데 이거는 이 암행어사 전문가도 좀 애를 먹었던 종목인데요. 네. 자, 이 종목이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핀테크 관련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1655원대를 지켜주면서 이렇게 뭐 쌍바닥을 그리면서 이렇게 상승을 할지 말지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좀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딱히 뭐 지지 구간을 이탈할 만한 그런 악재들도 없는 것 같고요. 또 뭐 월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도 그렇게 딱히 뭐 저항대 구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평선에 대한 저항대 구간이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최소 2,100원대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홀딩 사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도 주봉상의 10주선에 좀 저항대 구간이 있긴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이평선 자체들이 수렴을 하면서 좀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와 손절가 좀 제시해 드리자면 자, 손절가는 좀 길게 잡으셔도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원대 기준 잡으시고요. 손절 잡으시고 목표가는 이 1차 목표가 5일선 꺾이는 부분이죠. 2,300원대나 2,000원대까지 보셔도 상관없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사조동화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동화운. 제가 볼 때 흐름상으로 봤을 때 좀
좋은 종목이라고 좀 판단하거든요. 네, 생각보다 좀 흐름 자체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고 좀 물으신다면, 제 방송을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다 아시겠죠. 바로 태평성대 시스템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종목은 홀딩 사인 그냥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태평성대 태평성대 라인 자체가 상당히 이 강력한 매물대입니다. 강력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자, 이런 이 태평성대 라인 매물대를 자, 외국인들 메이저 수급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뚫어줬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5일선 구간이 지금 5일선이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우상향을 하면서 최근에 60일선을 비롯해서 25일선 그리고 11선 전부 다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태평성대 라인까지 이렇게 돌파해주는 흐름을 보였는데, 자, 현재 지금 이제 거래 정지 상태죠. 그런데 이게 거래 정지가 풀리고 바로 이렇게 좀 추익 실현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흐름 나올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가 됐다고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좀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거래 정지가 돼가지고 너무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거래 정지가 풀리는 종목들은 한번 단기적으로 상당히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거래 정지가 돼가지고 좀 이따 하더라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추세 자체가 이제 좀 돌파됐기 때문에 딱히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먼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솔트웍스 등 방산주 관련해서는 이미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접수를 해주시는 종목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겠다라는 의견 오늘도 덧붙여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서울전자통신이었습니다. 손절가 1,500원, 목표가 2,3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주 동아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거래정지 해제 이후에는 그래도 한 번쯤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알아봤고요. 추가적으로 접수된 문자들이 많습니다.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1944님께서 인바디를 27,000원에 비중 30% 계속 상승 가능한가요? 향후 대응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고요. 4024님께서 수익 보셨나 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코맥스가 이 마페 검색식에 떠서 4% 먹고 나왔습니다. 가볍게 50만 원 정도 수익이네요. 내일도 기대됩니다. 라고 기분 좋게 메시지 남겨주셨고요. 이어서 5176님께서는 수고가 많으시네요. 라운시큐어 오래 보유했는데 진단 좀 부탁드려요. 저도 이 종목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라운시큐어를 오래 장기 동안 보유를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가격을 안 적어주셔가지고 다시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또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 5176님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507님께서 제넥신을 꼭 부탁드린다면서 문자 남겨주셨어요. 51,000원 30%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1268님은 두산인프라코를 어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SK증권은 오늘 들어갔고 또 이 SK증권에 대해서 더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추가적으로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5552님께서 필록스를 4,950원에 50% 향후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온 문자들 알아볼 수 있었고요. 이어서 어떤 것부터 상담을 진행해 볼까요? 필록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록스. 네. 오늘도 좀 이렇게 종목들을 많이 봐드리기 위해서 종목 상담을 좀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문자 보내주신다면 제가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최대한 빠르게 봐드릴 테니까 이렇게 좀 문자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록스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이렇게 좀 상승을 하다 7%까지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바로 수급입니다. 차트가 아무리 좋다 한들 여러분들 수급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차트는 그렇게 좋은 차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외국인들 수급과 그리고 기관계 수급이 쌍끌이로 들어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좀
특징적으로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무언가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금일 이렇게 좀 영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25일선 자체를 좀 뚫어주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하지만 여기서 좀 봐야 될 것은 제가 60분 봉상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분 봉상의 흐름인데 지금 캔들 자체가 상당히 지금 일정한 패턴으로 똑같이 움직이는 이 두 개의 캔들이 이게 보이십니까? 두 개의 패턴이.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가격대 지지 구간이 나오면서 똑같은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말 즉슨 누군가가 주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일봉상에 보면 자리가 상당히 좀 저점 구간이다, 단기 저점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아까 SK증권 문의하신 분도 있었는데, 자, 지금 필룩스가 5월 17일자에 거의 뭐 24%, 23% 정도 급등이 이렇게 나왔죠. 거래량 동반하면서. 근데 언제 제가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음날 대응할 때는 거래량만 보고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다음날 거래량 볼게요. 자, 필룩스 거래량 보시면, 자, 윗꼬리를 달면서 거래량이 2배 이상 터진 게 보이시죠? 자, 이런 구간이 바로 좀 단기적으로 좀 흔히 말해서 좀 설거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들 보이시죠? 자, 여기서 물렸으면 거의 뭐 대략 뭐 한 15%까지는 물리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SK증권을 좀 대응하신 분들은 갑자기 이렇게 시초부터 거래량이 많이 뛰면서 한 번 더 급등한다. 그때는 최대한 좀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룩스도 이렇게 보시면, 자, 지금 지지 구간이 나오고 있어요. 60일선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800원대 구간을 이탈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지속적으로 들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간에 뭐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붙었다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 종목이다. 좀 매도세가 좀 강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외국인과 이렇게 기관이 이렇게 매수를 해주는 거 보니까 분명히 뭔가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좀 홀딩 하셔가지고 당장 손절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흐름 자체를 좀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손절가는 3,800원대 손절가 잡으시고요. 자, 목표가는 여기에 4,700원대까지 잡으셔도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라운시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시큐어를 추가적으로 이 매수가 비중을 안 찍어주셨었는데 3,100원에 20% 매수하셨다고 3,100원 이요? 네, 보내주셨어요. 라운시큐어는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뭐 기술적인 분석이 그렇게 딱히 필요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좀 이렇게 큰 틀에서 좀 봐야 되겠죠. 라운시큐어가 좀 어떤 회사인지를 좀 알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자면 좀 보안 관련 업체입니다. 보안 솔루션을 개발해서 이렇게 파는 업체인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 뭐 좀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IT 관련해 가지고 그런 섹터들이 상당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컴퓨터도 발전하고요. 그리고 또 정보통신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안이겠죠. 뭐 개인정보나 뭐 회사의 정보나 뭐 나머지 뭐 기업의 정보나 정보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뭐 IT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성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운시큐어뿐만 아니라 나머지 보안 관련주들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 관련주 중에서도 그래도 나름 유명한 이 라운시큐어, 지금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 지속적으로 홀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태평성대 라인을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한번 돌파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급등 이후 한번 그렇게 완벽하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태평성대 라인을 기준으로
계속 들고 가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오늘 뭐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안 관련주들도 제가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라운시큐어 들고 가셔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뭔가 또 하나 얘기가 나오겠죠. 뭐 이 캔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전문가님? 대량 거래량은 동반하면서 뭐 음봉을 때렸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딱히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무료 강연회에서 지속적으로 듣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음봉을 때린 종목은 세력의 이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이렇게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공포 매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많은 그냥 뭐 차익 매물 추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뭐 이런 캔들만 보고도 이 회사 자체의 이 미래 가치를 조금 이렇게 좀 간과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추가적으로 두 종목 알아볼 수 있었네요.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일단 필룩스 역시나 홀딩 전략 취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라운시큐에 관해서도 홀딩 전략이 제시됐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추가적으로 들어온 문자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54님께서 서현 탑메탈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5918님께서는 암행어사님 너무 멋지십니다. 화이팅 이런 문자도 남겨주셨네요. 5075님께서는 이화전기를 가지고 계신가 봐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매수가나 비중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5176님의 라운시켜 확인을 해봤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0844님께서 셀루메드 감자되기 전에 구입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와의 차이점은 뭔가요? 라고 장문의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무상감자유의 거래를 시작하면서 4거래일째 상승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셀루메드까지 접수가 돼 있고요. 자, 어떤 종목 이어서 알아볼까요? 서현탑 메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현탑 메탈. 자, 서현탑 메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보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과거 인맥주로 편입이 되면서 급락한 종목들의 흐름을 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서현탑 메탈뿐만 아니라 뭐 고려산업이라든지 뭐 지엔코 그리고 또 뭐 광림이죠. 광림.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죠? 일야. 이런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저점 구간에서 RSI가 뜬 이후에 올라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서현탄 메탈도 마찬가지. 자, 이런 식으로 저점을 좀 찍어주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차트를 좀 늘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현직 대통령의 관련주로 이렇게 편입이 됐던 종목인데, 자, 지금 이렇게 거품이 꺼진 게 보이시죠? 자, 거품이 이렇게 꺼지면서 공포 매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 자, 저점이라고 판단되는 구간에서 4,100원대를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5월 19일 날 이렇게 대량 차익 매물 출회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리를 지켜주면서 주가가 횡보한다는 것은 분명히 한 번 더 상승할 여력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인맥주로 편입된 패턴들을 보면, 자,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는 패턴들이 최소 태평성대 라인은 찍어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서현탄 메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홀딩을 좀 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 이 구간 6,100원대까지는 조금 들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부득이하게 좀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부분에서는 이 구간이죠. 4,100원대, 4,150원대를 이탈하신다면 전량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화전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화전기라는 종목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가격대를 보면 흔히 말해서 우리가 동전주라고 하죠. 1,000원 액면가 이렇게 1,000원 이하 주가가 1,000원 이하의 종목을 좀 동전주라고 하는데
동전주의 특징을 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이 등락률이 큽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가 조금 그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건실하지가 않다. 이렇게 재무 상태 쪽으로 그렇게 좀 좋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투자자라면 좀 동전주를 이렇게 좀 꺼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이화 전기를 조금 매수를 하셨다는 것은 좀 이렇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려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빠르게 정리를 하는 편이 어떨까 생각을 해요. 네. 아까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다 이렇게 홀딩 사인을 좀 드렸는데, 이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좀 손절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동전주란 이유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좀 자리를 아무리 지켜주고 있다지만, 동전주기 때문에 이 욕심을 좀 통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까지 짧게 잡아서 3,900원대 이탈 시 전량 매도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면 차익 실현 하신다면 480원 구간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이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종목을 한번 봐드려야 되는데, 셀로메드를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셀로메드가 뭐 감자 전과 감자 이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감자라는 것이 꼭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시청자들이 좀 생각하시기에는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뭐 은어로 주식시장에 떠도는 은어죠. 뭐 감자탕 나오면 뭐 거의 뭐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감자라는 것이 여러분들 회사 자체가 잘해보려고 이렇게 감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감자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좀 안 좋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셀로메드가 감자를 한 이유는 확실한 기술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 기술력을 한번 제대로 보여주겠다라는 의미에서 감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매도를 하셨을 거예요. 뭐 감자 소식이 뭐 무상감자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감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죠. 세종텔레콤 유상증자를 했죠. 그런 것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자 매매 자체가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시 자체에 이렇게 뜬다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 정보력이 약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종목들 현재 패턴으로 봤을 때 감자나 그 증자나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뜬 종목은 웬만큼은 다 갭으로 떨어졌으면 본절가는 다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셀로메드 앞으로 좀 성장성이 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물온연골 시장 자체가 2020년까지 거의 뭐 상당히 뭐 20조가 넘는 시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셀로메드는 아마 그런 시장 쪽에서 독보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자 자체가 성공을 좀 했으니까 저는 좀 목표가를 좀 크게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이어서 알아봤습니다. 서현탄 메탈 홀딩 전략 나왔고요. 이화전기 정리 사인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셀로메드까지 살펴볼 수 있었네요. 자, 추가적으로 들어온 문자들 빨리 살펴볼게요. 6065님께서 현대엘리베이터를 68,000원에 매수가 잡으셨고 2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고요. 7864님은 자연과 환경 접수해 주셨습니다. 3,000원에 50% 앞으로 전만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7723님께서 대표님 파인DNC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5,000원에 100% 손절만이 답일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1430님은 동국 SNC를 평균 단가 7,256원에 잡으셨다고 하고요. 비중은 10% 진단 부탁한다고 남겨주셨네요. 이어서 5499님 두산바켓 37,150원에 80%입니다. 매수 매도가 가격적인 전략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8호까지 살펴볼게요. 3,520원에 20%입니다. 보유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면 될까요? 라고 753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마지막 종목을 좀 봐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과 환경을 좀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유상증자 이슈가 공시가 뜨면서 거의 뭐 갭으로 거의 뭐 한가를 맞은 종목이었죠. 자연과 환경. 자, 그러면서 거의 이 구간에서 세간에 어떤 얘기 나왔냐. 뭐 자연과 환경 거의 뭐 상폐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거의 뭐 개인 투자자들을 좀, 매도를 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좀 상승을 하면서 권리락 이후에 이제 주가 자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 자연과 환경 기술적인 흐름도 그렇고, 테마 자체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손절을 딱히 안 해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홀딩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음봉을 때리면서 거래량이 급등하는 패턴, 자, 이 패턴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조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도를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회색깔 선 보이시죠? 기준선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좀 윗꼬리를 하는 캔들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딱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 구간 자체가 좀 이렇게 지지가 나오기 때문에 딱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구간이다 말씀드릴게요. 패턴 자체를 보시면 상당히 이 급등 이후 다시 횡보, 그 다음에 급등 이후 횡보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이 자연과 환경의 특징입니다. 이 구간도 마찬가지. 자, 한번 횡보 이후 급등 이후 횡보 이후 급등,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 환경 조금 더 들고 가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 구간에서 공략했던 구간이죠. 제가 이 구간에서 공략을 했는데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오시면 왜 이런 구간에서 공략하셨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종목 상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과 환경이 홀딩 사인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이렇게 자연과 환경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1시간이 되게 빠르게 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오늘 또 앞두고 계신데, 종목 상담 이렇게 많이들 접수를 해주셨는데, 많이 못 해드렸어요. 생각보다 네. 많이. 네. 이런 분들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으로 가면 도움 주실 거죠? 예, 그럼요. 네. 제가 항상 이렇게 좀 느끼는 거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자 상담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시청자 게시판을 보면, 온라인 무료 강연회에서 종목 상담을 받고 좀 이렇게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온라인 무료 강연회에서 주는 종목으로 수익을 봤다. 그리고 온라인 무료 강연회에서 주는 검색식으로 이렇게 수익을 봤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솔직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상당히 보람있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월화수 이렇게 온라인 무료 강연회를 진행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좀 시간 제한이 없이 최대한 좀 알찬 내용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죠. 코스피 자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런 것도 이제 좀 말씀해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좀 대세 패턴이죠. 바닥 구간에서 RSI가 뜬 이후 이렇게 슬 올라오는 그런 인맥주들. 그런 것들을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검색식은 당연히 드리겠고요. 드릴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종목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종목을 하나 드렸는데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SK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제가 온라인 무료 강연회에서 추천해주면서 3%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매수가 대비 한 2.8% 정도 올라가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홀딩 하실 분들은 홀딩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또 오늘도 좋은 종목들 제가 많이 뽑아놨으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같이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네. 네, 오늘 화요일 명장투자의 신 암행어사 이상민 전문가와 1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종목 상담 시간 짧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이 시간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자, 어떻게 참여하시면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 사이트에 명장투자의 신 검색을 하시면요. 여러 가지 검색 결과가 뜰 텐데요. 그중 가장 위쪽에 사이트 부분을 누르고 들어오시면 보고 계시는 만세타임이라고 써져 있는 홈페이지 화면이 뜨게 됩니다. 화면을 조금만
아래로 내려볼게요. 자, 내려보시면 이 빨간색 상자 안에 지금 암행어사 이상민 전문가의 사진이 보이실 겁니다.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4가지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황 분석과 함께 정책 인맥주 여전히 뜨거운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종목들을 골라보면 좋을지, 그리고 마펫 검색식을 통해서 포착된 종목이 오늘장에서도 상한가 2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도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제자에서 한 3% 정도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SK 머티리얼즈가 바로 이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오늘장 2.91%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종목들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